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A 디테일러라는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A 디테일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스테이블 디퓨전의 대표적인 확장 기능이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별다른 확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면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손이 뒤틀리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생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면 이미지 전체가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정을 하는 작업이 상당히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이 A 디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체크 한 번만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그 얼굴을 감지해서 보정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라서 상당히 편리하고 잘 사용하면 정말 좋은 확장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A 디테일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디테일러에 대한 설치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여태껏 설치했던 방식대로 링크 입력하고 인스톨 누르기만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링크는 제가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에 제가 남겨둔 글이 있기 때문에 카페로 이동을 해서 그 링크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로 이동을 한 다음에 내려서 설치 링크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고, 자, 여러분도 저처럼 이 설치 링크를 복사하신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세팅스에 오셔서 다시 익스텐션스에 오셔서 install from URL이 있습니다. 이쪽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URL 입력하는 창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치해 주시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잠깐의 시간이 거치고 나서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자,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재시작하라고 문구가 떴네요.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이 인스톨드 탭으로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돼 있고 체크박스도 체크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 리스타트 UI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이렇게 UI가 다시 시작되면 A 디테일러가 설치된 것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이렇게 A 디테일러라고 해서 클릭할 수 있게 또 탭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 막 뭐 여러 개가 또 추가로 생기지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우리가 건드릴 건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A 디테일러를 실행할 수 있는 이 버튼을 켜야 사용할 수가 있고 끄면 사용이 안 된다. 일단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롬프트는 얼굴을 감지했을 때 어떻게 이 얼굴을 꾸고 싶은지 프롬프트를 똑같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입력하는 프롬프트랑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처리하는 작업이 이 A 디테일러라서 두 번째로 얼굴을 감지하고 나서 이 얼굴을 어떻게 바꾸고 싶냐, 그 얼굴을 변형을 해주는 게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또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프롬프트를 쓰지 않으면 이 체크 포인트와 가장 어울리는 얼굴로 바꿔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변형을 할 때 어떤 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쓰는데 저는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이 모델입니다. 자, 모델을 클릭해 보시면 페이스부터 핸드, 펄슨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저도 잘 안 써서 모르겠어요. 핸드와 페이스 이렇게 주로 쓰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핸드, 페이스가 지금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뭐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핸드도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손이 일그러진 부분이 많은데 손을 보정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엔 A 디테일러를 써서 손을 보정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크게 A 디테일러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얼굴 보정할 때만 A 디테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한 장을 생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A 디테일러를 이렇게 펼쳐놔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나중에 또 계속 강조할 거지만 이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실 때 이 버튼을 끄고 켜고 끄고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창이 열려 있다고 해서 이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이 버튼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 적용이 안 되니까 참고하시고, 체크가 돼 있으면 이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경우엔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디테일러 체크를 해주고 얼굴 모델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 준 다음에 뭐 한 소년이 웃고 있다, 마스터피스, 이걸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 자, 생성을 해보니까, 자, 과정을 보니까 이미지를 한번 만들고 방금처럼 얼굴을 한번 감지를 하죠. 감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얼굴이 바뀐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AD 테일러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 얼굴이 나와 있는 이 이미지를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이미지로 AD 테일러를 사용하면 어쨌든 이미지를 한번 생성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로 AD 테일러를 적용을 하는 거라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적용하진 않습니다. 전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각도가 나오면 그걸 이미지 투 이미지로 가져가서 적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팁들은 나중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이미 생성된 사진을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AD 테일러로 돌려서 결과물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AD 테일러 한번 꺼주시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 기능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AD 테일러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가 나왔거든요. 자, 일단 예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는 다른 텍스트 투 이미지와 다르게 디노이징 강도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좋은 점이 예전에는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을 체크를 하고 AD 테일러를 켜주면 이 이미지 투 이미지의 전체적인 이미지 느낌이 바뀌지 않고 얼굴만 감지해서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 디노이징 스트렝스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이게 만약에 0.5 이하, 0.5 미만이면 이 사진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진 않고 이 느낌을 살려서 일단 바뀌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이면 완전 많이 바뀌는 형태에서 AD 테일러가 들어갔는데 지금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하면 그 과정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 과정을 그냥 없애고 이 이미지에서 그냥 얼굴만 감지해서 얼굴 부분만 인페인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울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볼게요. 웃는 모습으로. 자, 여기서 프롬프트에 그냥 원보이 스마일 하고 생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처음에 바로 감지하고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사악한 이미지로 바뀐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바뀌었죠.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바뀌었는데 얼굴만 이렇게 딱 감지를 해서 우는 얼굴에서 웃는 모습으로 바꾼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D 테일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만능은 아니라서 여러 번 사용해 보시고 이 감을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AD 테일러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는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가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디노이징 강도가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해제하고 디노이징 강도를 높게 줬을 때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똑같이 생성을 해볼게요. 자, 생성을 해보면 아예 그냥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고 거기서 그냥 AD 테일러를 적용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는 나중에 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디노이징 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디노이징 강도가 0.5 이상일 경우에는 이 원본 이미지와 많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0.5 미만일 때는 그래도 이 이미지의 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새로운 이미지로 바뀐다는 건 위에 이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포지티브 프롬프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AD 테일러는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 디텍션이나 마스크 프로세싱, 인페인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루기에는 처음에는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그냥 간단하게 끄고 켜고, 그리고 스킵 이미지 투 이미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은지 이 정도만 일단 충분히 다루고 나서 이게 적응이 되면 그때 이 디텍션이나 마스크 프리 프로세싱이나 인페인팅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이게 적응이 되면 그때 적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AD 테일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걸 접하게 되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스테이블 디퓨전은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AD 테일러를 사용하시면서 적응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조금 어려운 거를 하나씩 깊게 들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